네, 다른 경제 채널과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로 전해드리는 투자텔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들로 꽉 한번 채워봤고요. 먼저 준비된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네, 갓니버의 픽입니다. 제약바이오안에서 갓니버, 그러니까 원리버님의 픽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발 훈풍입니다. 간밤 미장에서 급등한 종목으로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 역시나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월 한 달치 잠정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의미 있는 숫자를 보였는지 제가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10월 시장 시작과 함께 시장에서는 벌써 10월 이벤트와 모멘텀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유럽 종양학회인 ESMO가 10월 17일부터 2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원리버님 텔레방에 AI 바이오 3가지 종목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토모큐브입니다. 투자텔미에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AI 바이오 그리고 유리기판이라는 무려 3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플러스 바이오 쪽에서는 레이블 없는 3차원 홀로그래픽 현미경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암세포, 면역세포 등 다양한 바이오 샘플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비바이오인 유리기판도 모멘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홀로토모그래피 기술로 비바이오 분야까지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ESMO에서 학회 발표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니너스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투자텔미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AI 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분석해서 정밀 의료, 항암제 반응 예측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역시나 ESMO 학회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너스와 관련해서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어제 지니너스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공간 오믹스와 AI를 접목한 신약 개발 전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지니너스는 AI 기반 신약 개발 토털 솔루션, RNA 및 단백질 동시 분석 플랫폼 등을 소개하며 임상 실패율을 낮추고 이 환자 맞춤형 치료를 앞당기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원리버님의 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로켓 헬스케어가 언급이 됐습니다. AI 바이오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바이오 프린팅 그리고 재생의료 플랫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기에 이제 특이한 게 유석한 대표가 키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유석한 대표가 전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였더라고요. 화려한 이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업계에서도 영업과 글로벌 확장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상당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학회에 참여를 거의 매달 한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로켓 헬스케어도 이미 올해 2분기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벤처 중에 드물게 2025년에 2분기에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지금 의료기기 그리고 3D 바이오 프린터 판매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AI 바이오 관련주라고 읽고 우리는 또 원리버, 갓리버님의 픽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모큐브가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또 한 번 달성해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7% 넘는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니너스도 최근에 다시금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5% 넘게 오르고 있고 로켓 헬스케어의 주가 상승세가 최근에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종목 일봉 차트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지난주 수요일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봉을 세기가 참 힘들었고 제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주가가 무려 47%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AI 바이오 안에서도 유독 강한 시세를 보이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미장에서 강했었던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 에너지고요. 간밤에 미장에서 무려 15%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이 왜 강했을까요? 바로 이 기사 때문입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블룸에너지가 미국 와이오밍주에 들어설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에 첨단 연료 전지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발전소는 블룸에너지의 SOFC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요. 총 1.8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900메가와트 전력 공급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나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 센터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분산형 비하인드 미터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돼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미국 환경품질관리국의 승인을 거쳐서 오는 2026년에 착공이 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제 완공이 되면 블룸에너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블룸에너지가 AI 산업의 확대로 기존 손정만 중심의 전력 인프라가 분산형 발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블룸에너지가 중심에 설 것이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해서 코멘트를 보니까 규모 자체가 지금 상당히 이례적으로 크기 때문에 AI 슈퍼컴퓨터용 데이터 센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해석이 더해졌고 바로 그게 오픈 AI의 차세대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인 스타게이트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치 와이오밍이고요. 규모 1.8기가와트고 그다음에 파트너사의 구성 등을 봤었을 때 최근에 보도가 됐었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에 블룸에너지가 오픈 AI 스타게이트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스토리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관련주를 찾는다면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SOFC 관련주가 있겠고 지금 블룸에너지에 공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는 한선 엔지니어링, 아모센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한선 에너리어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사를 보는 것처럼 오늘 블룸에너지와 거래를 확대하면서 지금 본격적인 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더해지기도 했었는데요. 한선 엔지니어링과 블룸에너지의 인연은 2021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2021년부터 블룸에너지의 연료 전지 솔루션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물량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수요 확대에 맞춰서 협력 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졌고 올해부터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에너지랑 거래가 정례화되면서 한선 엔지니어링의 매출 구조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블룸에너지 관련주는 장 초반에는 강했었는데 상승폭이 오전장에 비해서는 다소 축소가 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그 수급이 다른 섹터나 다른 테마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현재 1%대 오름세 연출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블룸에너지에 공급을 하고 있는 공급사 아모센스 오늘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표적인 SOFC 관련주로는 미코와 SK 이터닉스, 동아화성을 꼽을 수 있겠고요. 오늘 미코가 4% 그리고 동아화성이 3%에 가까운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잠정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된 날입니다. 기사로는 반도체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라면 데이터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음식료 쪽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우 애널이 올린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9월의 라면 수출 데이터거든요. 원래 이렇게 지역별로 자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보는 거냐 궁금해했었는데 테린이 아빠 코멘트에 따르면 잠정 지역별 수출 체크는 별도로 유료라고 합니다. 뭐 증권사나 운용사에서나 가능한데 그 유료 데이터를 유진투자증권 김진우 애널이 본인 텔레방에 올려줬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방송으로나마 전해드리겠고 오늘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텔레그램방에 공유가 됐는데 증설 효과가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코멘트 한 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고 또 찾고 열심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저의 뇌피셜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삼양과 농심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 삼양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출이 지난 9월에 9,2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7% 증가를 했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45% 증가한 건데 여기에서 밀양과 익산이 중요합니다. 밀양 공장이 4,08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96% 증가를 했고요. 익산 공장은 1,24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양은 최근 몇 년간 불닭볶음면 수요 증가에 맞춰서 밀양과 익산 라인 증설을 이어왔었는데 이번 데이터는 증설 이후에 생산 능력이 수출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밀양 공장이 보시는 것처럼 작년 동월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숫자가 확인이 되는데 밀양의 신규 증설 라인이 본격 가동된 영향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심입니다. 전체 수출이 2,780만 달러로 전월 대비 56% 증가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공장은 부산과 구미입니다. 부산이 2,11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했고 구미도 51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를 했는데 농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이 크게 뛰었는데 부산과 구미 라인의 가동률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내 공장도 지금 꾸준히 캐파가 확장 중이라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모습이 있고요. 농심은 부산 쪽에 특히나 증설이 집중이 되고 있고 현재 부산 녹산 쪽에 2026년에 증설이 완공이 되는데 기존 부산과 구미 수출 능력을 합쳐서 앞으로 무려 약 12억 봉 수준까지 라면 생산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린이 아빠 방으로 가서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 코멘트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에 대한 코멘트를 올려줬는데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품목별로 올려줬습니다. 먼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램 판매 가격이 전년 대비 플러스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게 일단은 초입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주도력 지속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낸두도 전분기 대비해서 판가 상승했고 수출 데이터 좋았고요. 블랭크 마스크도 수출이 견조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선박 엔진 수출 판가가 지난 분기보다 4%가량 증가해서 조선에서 선박 엔진 주식들의 3분기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실적 개선 흐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미 있게 볼 만한 부분은 또 방산이 있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수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전년 대비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4%나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국내 방산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수익성이 더 올라갈 수 있고 실적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출 데이터 관련주들 주가 흐름 확인해 볼게요.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삼양식품과 농심 오늘 2%대 주가 상승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안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반도체 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선박 엔진 관련 종목들 주가 퍼포먼스 상당히 좋습니다. 그중에서 하나엔진이 오늘 10% 넘게 오르고 있고 태린이 아빠가 선박 엔진 쪽은 3분기 수익성 개선 분명히 확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도 CCL과 관련해서 수출 데이터 견조함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오늘 4% 넘게 오르면서 주가는 56만 6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시장과 관련된 얘기 좀 전해드릴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걸 픽한 이유는 언론이 다루지 않는 정부 셧다운 사실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서 매경에서 한번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매번 시장을 흔드는 단골 뉴스지만 실제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평균 8일 남짓으로 그 기간이 길지 않았었고 가장 긴 사례였던 2018년에도 35일에 불과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장이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그 당시에 11%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고 1년 동안 봤을 때는 1년이 지난 시점에 시장이 무려 86% 상승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1년 후에 평균 상승률도 13%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말은 즉슨 셧다운이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시장에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악영향을 준 적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셧다운을 하니까 경제적인 부담 있을 수밖에 없죠. 셧다운으로 인해서 미국은 하루 약 4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이 지연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연준 정책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셧다운으로 정부의 공식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이 될 경우 연준은 데이터 부재 속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더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또 시장의 유동성을 더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텔레방장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을 환영한다. 셧다운이 결국에 긴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시장의 강한 반등을 불러일으켰다. 즉, 이 말은 셧다운을 일종의 잡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경제 시스템 전반을 흔들릴 만큼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셧다운에 시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과 화상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접하는 또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자기소개 들어볼까요? 간단하게나마. 네, 안녕하십니까. 조범수 네. 매니저입니다. 항상 아침 시간대에 만나 뵙다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점심 넘어서 만나 뵈니까 또 굉장히 기분이 새로운데요. 오늘 또 빈자리 하신 우리 최현동 매니저님 대신해서 또 좋은 종목들 이야기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범수 매니저는 시장을 봤을 때 어떤 재료와 이슈들이 가장 눈에 들어왔을까요? 오늘 일단 셧다운 이슈가 지난 다음에 결국에 지수물들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주도주라고 불려왔었던 종목들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내지는 최근 내에서 정치적 이슈 때문에 올라오지 못했던 원전주, 그리고 개별 방산주까지 전체적으로 강했었던 주도주군들이 위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방산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 일단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았습니다. 국군의 날을 맞은 이후로부터 에이럭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AI, 드론에 대한 집중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만들어줬는데요. 오늘 조선주의 상승 이유도 보시면은 결국 조선주가 보유하고 있었던 방산재료 중에 하나인 바로 군함 이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이어가면서 전함 투자를 또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꺼내주며 미 증시와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까지 이 영향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좀 차트 보면서 각 종목들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진, 오늘은 조선 관련주들이 엔진이 강하기 때문에 엔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엔진 종목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하나 엔진 그리고 HD 현대 마린 엔진 이런 쪽들이 강합니다. 방산주들, 이게 조선주들이 지금 방산주에 어찌 보면은 한 다리가 좀 걸쳐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산주 내에서도 조선주가 방산 투자에 대한 흐름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일장에서는 이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가 같이 강했었다면 오늘은 방산주가 좀 일부 약합니다. 대표 대장주인 현대로템으로 한번 좀 같이 보면서 넘어가실게요. 현대로템입니다. 장시작 이후로부터 에이럭스 개별 소식 이후로부터 윗골이 달고 밀리는 모습 보여줍니다만 현대로템과 같은 대장주들도 아직 추세 자체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 10조 대규모 전차 도입 추진이라는 또 추가적인 뉴스도 있었던 만큼 추세 유지 형태 내에서 이런 주도주들, 아직 덜 못 올라간 주도주군들이 다시 한번 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서는 구간이다.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또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에이럭스도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이럭스 한번 볼 텐데, 에이럭스입니다. 오늘 지금 보시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또 방위산업 적극 육성 의지를 계속해서 표현해 주시면서 드론이라는 또 신사업과 로봇, 이 AI와 계속해서 연결되는 정책에 대해서 강한 또 다시 한번 정책적인 의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샘 올트먼과 방한과 관련된 뉴스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방산 쪽도 무조건적인 이제 포탄, 드론, 포탄이나 아니면 전차 이런 쪽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AI와 연관성을 붙인 로봇과 드론 형태들로 계속 관심도를 노려보셔야 됩니다. 오늘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행보구간 내에서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일단 셧다운 이슈 그리고 추석 이슈가 앞둔 상황인 만큼 윗골이 달고 다시 내려왔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이 눌린 구간 내에서도 아직 추세는 유지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상승 추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방산주들이 다른 원전, 조선, 반도체 대비해서 아직 약합니다만 앞으로 추석 시즌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반기 이제 리밸런싱 구간에 들어서면서 아직 덜 목반 주도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금리 인하 쪽으로 시장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람을 불어넣는 데 있어서 방산주 중에서 이 종목이 가장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준비해온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으로 바로 한번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산주 바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풍산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산입니다. 풍산 최근 며칠 전거래일에서도 풍산과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풍산 이슈가 지금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풍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AI 드론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방산 드론향 그리고 포탄 관련주로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종목입니다. 어제부터 이슈 이야기들은 계속 많았었어요. 근데 이 종목 지금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현대로템 양포탄 수주권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신 이야기실 텐데, 지금 현재 포탄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이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불이 가격 같은 경우에 최근 내 금리 인하와 함께 다시 한번 바닥권 내에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들 금리 인하로 인한 상승분과 추가적으로 현재 광산 이슈, 인도네시아 광산 이슈까지 붙어 있는 상황인 만큼 재차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평상 같은 경우에 이제 24년도 영업이 매출액이 4,500억, 그리고 25년도에 매출 기대 지역이 지금 4,997억가량, 5천억 가까이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불이 가격의 상승과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바라보신다면은 현재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레벨업은 충분하게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지금 보고 있는 상황 내에서 가격 진력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근 풍선 같은 경우에 다른 항상 좀 후발주자 형태로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관련주들과 비교해서 좀 후발주 형태로 좀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상승 돌파 시도 바라보는 목표가 15만 4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2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인 이제 유럽 그리고 유럽 내 방산 투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방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시피 실적향 앞으로 이제 또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다가옵니다. 방산, 조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향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섹터로 추석 내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좋은 섹터 중에 하나니까요. 오늘 또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무료 방송 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하반기 추석 연휴에 든든하게 또 챙겨가실 반도체, 원전, 그리고 조선, 로봇, 추가로 방산까지 전체적으로 준비해 놨으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 무료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